안녕하세요. 스포츠 진로 코칭 수업을 담당하는 김성덕 교수입니다. 자,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전공하는 이 스포츠 과학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 혹은 그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통적인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너라던가 선수 트레이너 혹은 최근에 여러분들 니즈에 많이 작용되고 있는 재활 트레이너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유아체육 지도자 아니면 레저 스포츠 산업 전공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스포츠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스포츠 기획과 관련된 일들 아마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스포츠 전공자들이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매칭을 통해서 내가 인터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과제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 라는 어떤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인터뷰 과제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은 교수님이 여러분 선배들과 했던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저 직업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혹은 역량은 무엇일까요? 혹은 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이런 거는 학창시절에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인터뷰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론 보여드리는 인터뷰 영상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희망한 어떤 선수 및 재활 트레이너 쪽 영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너무 많은 친구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오히려 마치 그것이 모범 답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게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교수님이 보여드리는 영상이 꼭 잘한 영상이다, 꼭 타당한 영상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편안한 관계, 즉 라포를 먼저 형성해서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얻고 싶은 질문의 요지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다시 정리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분석과 2차적인 피드백이 여러분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뒤에 나오는 영상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과제 수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크게 큰 틀로 얘기하자면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큰 틀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든지 하는 기획서 작업, 제안서 작업,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업체들이랑 연락, 그리고 경찰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도. 경찰이요? 네. 이태원 갔다 오셨어요 혹시? 네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그런 거를 토대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솔민 선배가 하는 일은 기획서 작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랑 업무 추진하고, 네.
그거의 콘텐츠는 스포츠다. 네. 뭐 이런 정도. 네, 맞습니다. 좀 직책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대리로 어. 진급을 하긴 했지만 네. 말이 대리고 네, 그냥 서대리. 운전하시는 건 아니고 혹시? 네, 네.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대리운전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직업입니다.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대단하네요. 제 어려운 시기에 대리로. 저도 얼마 전에 부교수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급여가 똑같다는 거. 그렇죠. 네, 저도 아, 급여는 네, 똑같습니다. 급여는 똑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지금 대리직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후배들이 궁금한 건 없을까요? 뭐 연봉이 얼마예요? 아니면 근무 시간 어때요? 요즘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은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니까 어때? 뭐 궁금한 거 없을까요? 재원이. 우석이부터 하겠습니다. 그 건강관리 전공에서 전공장까지 하셨는데 그 건강관리 관련 일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계기는 일단 교수님을 만나서 성향이 바뀌어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성향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됐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1학년 때부터는 지금 뭐 학부생들이랑 지금 재학생들처럼 뭐 운동 처방사, 선수 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 쪽으로 가고자 했었고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전공을 왔었지만 뭐 어떤 사람이랑 지내는지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여서 현재는 지금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거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큰 범주로 보는 캐릭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석이는 이제 스페시픽 되게 좁게 본 건데, 저는 지금 솔민이가 건강관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스포츠가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마 마라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브랜드 회사라던가 아니면 마라톤 비슷하게 뭐 놀이 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그 스포츠 콘텐츠를 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알고 있는 건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건강이라든가 정서적 건강이라든가. 우리는 지금 스포츠 건강 관리의 가장 큰 이 포커스가 신체적 건강에 꽂혀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도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마라톤 뛰려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걸 하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아마 이제 성취도 있을 거고요. 관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이 맞다고 판단해요. 저는 큰 틀에서. 다만 이제 재전공에서 다루는 매니지먼트 요소들은 사실은 우리 솔민 선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인터뷰를 해줬던 우리 은진이한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인터뷰에 응해줬던 한나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가 이러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면 어떤 기획서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모든 이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약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페이퍼워크가 좀 낮다라고 평가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솔민 선배가 이제 우석이 질문을 보고 당신은 배신자 아닙니까? 우리 전공의 전공장까지 하신 사람이 레저 스포츠 산업을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이제 질문처럼 이제 인식하실 수 있는데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라운드 숄더가 없고요. 일단 이렇게 대흉근이 되게 빵빵하고요. 스포츠 건강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른 그 매니지먼트 회사 가면 대부분 이렇게 과장 정도 되면 이렇게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이렇게 되거든.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네요. 재원이 이제 뭐 질문할 게 혹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조금 약간 방향을 살짝 트신 건데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서 하셨던 거 이제 노력이나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거를 더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일단은 제가 현재까지 다녔던 걸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노력은 일단 뭐 지금 학생들이 업무 문서 작업은 더 뛰어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더 열심히를 해야 되고 지금 저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밖에 없나 봐요. 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공동대표랑 같이 운동도 하고 네. 군대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같이 볼 찬다 그러는데 손흥민 선배의 특성상 자기가 슛을 안 낼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제쳐도 대표님 하면서 이렇게 슛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드는 건 왜일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어야겠네요. 스포츠 진로 코칭. 자, 오늘은 우리 선배들을 만나는 인터뷰, 혹은 선배,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진출 분야에 선행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지 수행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스승의 날쯤에서 괜히 교수님한테 왔다가 잡혀갖고 지금 집에도 못 가는 우리 은진 선배를 이렇게 샘플 잡아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태원 클럽발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이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영상통화를 해도 좋고 이메일로 해도 좋고 그거 뭐 교수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가고자 하는 분야에 선행자 찾아보고 그거 토대로 접근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하는 거니까 뭐 그런 어떤 방법적인 거는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은진 선배한테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줘서 고맙고요. 네. 현재 어디 취업하고 계시죠? 저는 진보리 송도지점에서 본사 직영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보리면 유아체육, 유아놀이 전문 기관인 거네요. 네, 맞아요.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전 입사를 2015년도에 해서 2015년이요? 죄송합니다. 2015학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19년도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1년 정도 네. 된 거죠. 그러면 학교를 다닐 때부터 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러는 직업군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우선 유아를 너무 좋아해서 유소년 스포츠 전공에 왔고 2학년 실습 수업부터 계속 진보리 회사에서 실습을 계속 진행하고 한 놈만 팬 거네 계속. 네. 그렇군요. 너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권법으로. 네. 그랬군요. 이렇게 해서 취업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럼 학교 다닐 때 유소년의 뭐 유아체육과 관련된 동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없었죠? 네, 동아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실습 활동을 통해서 계속 그 활동 경험을 했던 거? 네. 그렇군요. 그럼 관련한 자격증도 있나요? 저는 우선은 뉴스포츠 자격증, 뉴스포츠랑 수영심판이랑 뭐 레크레이션, 유아 뉴스포츠, 수영심판, 레크레이션 뭐 이런 정도? 네, 그런 정도만. 혹시 수영을 가르쳐요? 수영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걸 땄나 보네요. 네. 그쵸? 네. 그러면 레크레이션 활동이나 뭐 다양한 뉴스포츠, 스포츠에 변형된 활동은 가르칠 것 같고 네. 도움이 좀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1년 남짓한 이 직장 생활이 뭐 힘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아이들을 가장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몇 세부터 몇 세 가르치죠? 저희는 0개월부터 7세까지입니다. 막 똥 싸고 그런 애들 있을 텐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는 거는 교사가 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엄마가 같이 보호자가 한 분이 꼭 동행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하고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랑 어떻게 활동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가까이서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런 보조자 역할로 이렇게 네. 도와주는 개념을 네.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렇군요. 혹시 이 직업하면서 1년밖에 안 됐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 적도 있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우선 그냥 팀장님이 갈구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 그냥 보호자님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조금 힘든 것 좀 같아요. 네. 뭐 전문 용어로 약간 좀 유난을 떠시는 부모님도 있을 네. 수 있다. 네. 그렇죠. 오기와 기미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이렇게 어린이라던가 유아를 스포츠와 관련해서 지도하는 그런 직업군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짐보리는 뭐 타 유아체육 업체처럼 뭐 방방 뛰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차분하게 신체놀이 수업, 신체 유아 발달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교육 과정을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유익한 진로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총 4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신체놀이뿐만 아니어도 뭐 수학과학 탐구 영역을 진행할 수 있는 맥퍼머스 수업, 뭐 뮤직 수업, 뭐 그림을 그리는 아트 수업 이렇게 4가지 수업 방식이 지금 약간 저 유튜브랜드 짐보리 선전하는 약간 제가 자막에다가 짐보리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역시 네. 이거 굉장한 네.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요? 송도점? 네. 송도점 센터장님이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유진 선배 승진시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인터뷰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소개시켜 주려고 접근한 거고 실제로 유아체육에 내가 좀 진출하고 싶고 그걸 준비하는 재학생 친구를 한 명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우리 은진 선배 물 한 잔 먹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실제 우리 재학생이 선배한테 묻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아까 제가 뭐 물어봤는데 저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물어보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얼마 버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물어본 것보다는 우리 후배분이 물어보는 게 어떨까? 혹은 후배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나 친구가 몇 학년이죠? 이제 올해 3학년 3학년이죠. 네. 갑자기 잡혀왔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언짢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못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꼭 보상을 그때도 뉴스포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잡혀왔었죠. 네, 미안해요. 아무튼 후배 입장에서 제가 왜 한나를 선택을 했냐면 한나가 작년 이맘때 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 당시 한나는 스포츠과학부로 들어와서 유소년 스포츠 1학년을 겪고 2학년 과정에는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학과장인데 한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나가 어디 갔니? 그랬더니 제 수업 듣고 진로를 찾아서 유소년으로 갔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이제 서운한 게 한 10초. 그리고 안 서운한 게 90초. 100초짜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 여담이고요. 그래서 왜냐면 한나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한테 맞다고 판단하는 거를 찾아가는 길에 선생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의미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보다도 지금 솔직히 한나는 우리 전공 아니잖아요. 스포츠 건강관리가 아니라 유소년에 있는데 강압적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죠. 어떤 부분에서.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어떻게 되라고 저 좀. 미안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개입을 하고 한나가 이제 서로는 아세요? 네. 인사 좀 하세요. 네. 네. 네, 되게 껄끄러운데 혹시 몇 년생이에요? 혹시 이태원 클럽 안 가셨어요? 네. 홍대? 네, 이거 너무 희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진 선배는 송도점의 진보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1년 정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혹시 한나가 물어볼 거 있으면 좀 진행 좀 해주실래요? 일단 그 선배님이 네. 계신 곳이 유아를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
근데 그 복지나 좀 그런 쪽을 했을 때 더 특별히 좋은 점? 우선은 갑자기 이제 둘이 얘기하니까 둘이 속삭이는 분위기가 되는데 좀 크게 말할까요? 마이크를 제가 네네네. 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정리할게요. 네, 한나 지금 미안해 당황했을 텐데 복지 수준. 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복지 수준이랑 뭐 연봉 이런 건가요? 네. 네. 공개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남편은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네. 뒤에 남편 적용하세요. 우선 복지 같은 경우에는 센터마다 많이 상의를 하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사 직영센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사 복지를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가맹센터들은 이제 가맹센터의 원장님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연차나 뭐 이런 다른 뭐 휴가 뭐 반차 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쉴 수 있는 거는 기본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진보리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한 학기에 12번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한 주 13주차 수업은 아예 일주일이 엑스트라 위크 기간이라고 해서 수업이 아예 없는 주간은 교사가 쉴 수 있는 일주일 동안 그런 휴가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뭐랄까요 부모님의 네. 그런 큰 생신 뭐 내 결혼식 경조사. 네 경조사 이런 부분에서도 다 지원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나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이 차이는 2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날 텐데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7? 18. 미안해 늦게 봤네요. 네. 욕인 것 같아서 18학번? 네네네. 1호학번인데 나이 차이는 실제로 3살인데 이게 대학 안에 있었을 때 24세와 대학 밖에 있었을 때 25살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1살 차이인데. 왜냐하면 학생이라고 보장이 되는 것과 그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해봐서 아는데 연월차 휴가 보상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경조사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먼슬리브 그래서 뭐 아니면은 공유수당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최저임금이 반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한나씨 우리 한나 학생 네. 만약에 진보리를 가려면 직영점을 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됐어요? 자, 가맹점이 있고 직영점이 있는데요. 가맹점은 진보리라는 피를 이용해서 별도의 사장이 있는 거고 직영점은 진보리 자체에서 그걸 관리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진보리의 기준에 의해서 가요. 그러니까 좀 소위 얘기해서 전문용어로 빡셀 수 있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 안에 있는 커리큘럼도 그거에 준하게 대신 대우나 보상도 진보리에 준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이 가맹점은 사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두 친구 잠깐 대화하는데 제가 개입을 하면 기왕이면 여러분이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월급을 얼마 줘 이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조직의 규모예요. 그 조직에서 내가 들어가서 얼마나 배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나나 은진이가 진보리에서 평생 일해서 65세가 돼도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조직에서 더 많은 직무 범위를 배우는 게 좋겠다.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엄청나네요. 네. 혹시 또 뭐 이것만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있을까요? 왜 웃어요? 아, 웃기다. 네. 우린 NG 없어요.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 좀, 괜찮아요. 생뚱맞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편집하면 되니까. 아, 욕하면 우리 편집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저 그냥, 이거 아까 너 상관없어. 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다니시는 회사를 알게 된 건지 이런 것도. 우선은 2학년 때 저희 전공 수업 중에 현장 실습 수업이 있는데 우연히 교수님께 진보리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럼 저 거기서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만족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3학년 때 4학년 때도 계속 실습을 하다가 이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실습 나간 지점이 혹시 지금의 취업처인가요?
아니요, 저는 남동연수센터, 지금은 송도로 바뀐 그 남동연수센터에서도 일을 했었고, 천안에 있는 천안어산센터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원래 본집은 인천이요. 인천이고. 네. 그러면 집이 가까워서 거기를 선택했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은 남동연수센터는 인천에서 한 개밖에 없었고, 직영적인, 지점이 네. 직영적으로 운영이 된 센터여가지고 여기를 갔었고, 또 3학년 때는 제가 천안에서 뭐 아르바이트다 하다 보니까 천안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천안 아사센터여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잘 못하겠죠, 방송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뷰 과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인터뷰어를 만나서 무엇을 할 건지 잘 목록화하지 않으면 하나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잡혀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를 실제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을 하거나 혹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혹시 은준이 교수님이 DISC 행동유형 검사한 거 있었어요? 아마 이 친구랑 가깝게 다니는 친구가 저랑 되게 클로즈한 친구라 조사를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모르죠? 그리고 혹시 다중지능 검사해본 거 있어요? 인터뷰 끝나면 제가 우리 은진 선배 그 조사 한번 해봐서 결과치도 같이 한번 올려줄게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생각했던 게 맞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진 선배는 S형이 높을 거예요. 아마 사회형일 거고요. 그러고 또 스티디니스, 안정형,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그런 거에 가치관이 되게 높은 친구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알죠? 네. 뭐죠? 한나는 작년에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 나왔어요? 저 아이디? 이거 아이디? 말씀하시는 거. 예. 그때는 다중지능 검사를 안 했어요. 아, 아이디가 소셜이잖아요. I가 사교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한나도 직업 선택을 지금은 잘한 것 같죠? 세부적으로는 이 영상이 끝나면 둘이 이렇게 쏙쏙 해갖고 뭐 하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좋은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카메라 보시고요. 네. 네. 인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갑작스럽게 잡혀온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이 영상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